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1월 2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딱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연장 전혀 내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 정부가 좀 봐주겠지라며 버티던 분들, 이제는 5월 9일이라는 운명의 데드라인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번 돈의 약 80%를 세금으로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다주택자분들께서는 5월 9일 이후 내 집 팔면 폭탄 맞을까 라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일시적 2주택이다 보니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주택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것은 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가에 있습니다. 주택이 아무리 많아도 이번에 파는 집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핵심지, 가천, 분당, 평촌 등은 여전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 본인이 매도하려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 주택이거나 주택수에 제외되어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3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일 경우도 있는데 이걸 모르고 난 다주택자이니까 세금 많이 나오겠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 주택수 제외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중과 배제는 해당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주택수 제외는 다른 주택을 팔 때 보유주택수 계산에서 이 주택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채가 주택수 제외에 해당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 한 채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주택수 제외 대상 외에 남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매도해도 중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3주택자 이상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중과 배제되는 주택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공시지가 3억 이하 지방저가 주택으로 이 주택을 팔 때는 중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주택을 팔 때 주택수에도 제외됩니다. 장기임대 주택의 경우는 정식으로 등록되어 의무임대 기간을 채운 주택으로 여기에 해당되면 다주택자라도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임대 개시일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중과 배제 혜택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지 5년 이내인 선순위 상속주택을 팔 때 중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수에서는 제외되지 않아 다른 주택을 팔 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장기 사원용 주택, 문화유산주택, 가정어린이집 등은 중과에서 배제가 됩니다. 다음은 2주택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추가 예외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나머지 검은색 글씨는 3주택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은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본주택과 그 외 일반 주택 중 하나를 팔 때 중과를 면해줍니다. 공식 1억 이하 저가주택은 3주택자와 달리 지역 제한 없이 공시가격 1억 이하면 중과 배제됩니다. 단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같이 주택수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지방이 아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과 조정지역 내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가 되어서 조정지역 내 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과 배제 주택에 대한 소득령 내용이 A4 11장 분량으로 매우 많고 복잡합니다. 이런 유사한 사항들이 있거나 애매한 사항들이 있다면 세무사 상담을 꼭 받으시고 중과 배제, 주택수 제외 등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내 주택이 이제 중과 대상인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게 바로 양도세 중과일 것입니다. 올해 5월 9일이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관련해서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을 2월에 발표했고, 기사나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정확하게 2월 12일 기재부 보도 자료를 딱 2분 만에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치러야 유예를 해주었는데, 이제는 5월 9일 계약분까지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즉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만 서류로 증빙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역마다 잔금 기한이 다릅니다. 강남 3구 용산은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그 외 신규 조정 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고 양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누가 사겠어 하셨던 분들, 이제 퇴로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책은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집을 살 때 파격적인 혜택을 줍니다. 토지 허가 거래를 받으면 4개월 안에 들어가 살아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현재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줍니다. 대출 전입 의무 역시 세입자가 나간 뒤 1개월 안에만 하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로만 하는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적인 계약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이 모든 혜택은 매도인이 다주택자일 때만 해당됩니다. 1주택자인 분들은 이번 실거주 유예 보완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번 조치는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월 9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양도세 중과와 향후 보유세를 생각하면 웬만하면 매도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종료 전에 매물의 매도가 어렵다면 세금을 계산하셔서 나중에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결혼할 자녀분 또는 결혼한 자녀분이 있다면 핵심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여를 고려해 보심도 좋습니다. 사실 지금 전월세 시장을 보면 대단지에도 물건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자녀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사실상 토지 거래 허가까지 생각하면 시간이 거의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고민이 많으실 여러분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 이 시점에 무주택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3월에서 4월 초 핵심지 아파트 내 급매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핵심지 아파트의 경우는 시세보다 싸게 나올 수 있는 당분간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회 줄 때 빨리 팔아라 라고 협박하고 있고, 5월 9일 이후 향후 시장은 양도세 무서워서 못 팔겠다며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건 공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